자, 그러면은요, 우리 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주제는 김여정의 북한 오래 못 간다입니다. 자, 오늘 아침에 정보위에서 이제 나온 거, 막 그 대서 특필됐죠. 거기서 나온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. 이 통치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김정은이가 위임 통치를 한다. 여동생 김여정에게. 솔직히 말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무슨 통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, 여러분? 자기 말이 하나님 말이고 자기가 민족의 태양이고 이 북한에서는 뭐 떠받드는 존재인데, 그리고 지금 9년 통치를 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젊은 애가 무슨 어떻게 보면 위험한 권력의 게임을 가지고 무슨 게임 하듯이 지금 즐기고 있는 애가 무슨 통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김여정에게 위임 통치를 하겠습니까? 이게 박지원이 얘기한 거예요. 그러면서 또 박지원이가 뭐라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얘기했느냐,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이 통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, 즉 시스템 정치를 하는 거다. 그러면서 중국처럼 이렇게 이양하는 정치,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. 여러분, 통치 스트레스 받는 애가 무슨 통치에 자신감을 갖습니까? 앞뒤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죠. 이게 바로 박지원의 클래스고 박지원의 레벨입니다. 그 다음에 권력이라는 거는요, 부자끼리도 나눠 갖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자기한테 재떨이 바치고 있는 여동생한테 무슨 권력을 주는 겁니까? 결국은 뭐냐? 그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얘기한 대로 북한에 유고가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김정은의 건강이 엄청나게 나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북한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, 그 다음에 탈북하신 분이라든가 또 북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. 자, 그분들한테 얘기한 거를 볼 때 종합을 할 때, 첫째, 김여정에게 말하자면은 김여정이 김정은의 이름을 빌어 가지고 이른바 위임 통치하는 거, 이거는 사실인 것 같다. 그리고 김정은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줄어들었고, 또 김정은의 모습 같은 게 굉장히 지금의 모습하고는 다른 게 많이 보인다. 즉 옛날 사진 같기도 하고, 이런 것들이 거기야 뭐 조작이고 뭐고 간에 뭐 언론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요.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뭐냐, 김정은의 건강이라는 거는 매우 안 좋은 상태다. 즉 코마 상태이거나 아니면은 입만 뻥긋뻥긋 할 수 있는 상태에 불과한 것 같다. 그리고 두 번째, 김여정의 위임 통치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도는 얘기도 들으셨겠지만, 즉 김정일의 동생으로서 저기 외국에서 대사 생활을 하면서 계속 떠돌면서 완전히 낭인 생활을 했던 김평일이가 정권을 잡았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김평일이가 들어왔기 때문에. 그런데 김평일이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느냐? 제가 북한 연구하는 학자분한테 물어봤습니다. 이분은 미국과도 정통하고 또 북한, 중국과도 정통한 분이에요.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김평일이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겁니다. 그 이유는 뭐냐? 김평일이가 즉 김정일에게 견제를 당하면서 이 국내에서 모든 것이 다 차단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김평일이가 말을 마음 놓고 하거나 또는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거나 아니면은 다 수청당했거나 그 씨를 말려버렸다는 겁니다. 그래서 김평일이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온 거다. 들어와도 오케이,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김정은이는 매우 포악한 성격에다가 권력에 대해서는 무지막지한 거를 습득을 하고, 여러분 보십시오. 장성택이라든가 또는 김정남이 죽인 거 보십시오. 김정남이를 죽이는 과정을 BBC에서 다큐멘터리로 했습니다. 거기에 보면요, 맹독 극약을 쓴 겁니다. 그래서 그 맹독성 극약은 지금 쓰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북한을 비롯해 갖고 3, 4개 국가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공항에서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에 있는 여성들이 독약을 김정남한테 딱 묻히는 순간 말하자면은 김정남이 실변을 한 거예요. 그건 뭐냐?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다는 겁니다. 질질질질 끓이면서 이 10m인가 뭐 100m도 못 가갖고
그 응급실에 갔을 땐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. 엄청난 말하자면은 맹독약이었던 거죠. 그리고 그 고통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사람이 여러분 죽을 때 제일 고통스럽게 죽는 게 뭐냐면은 화형입니다. 그래서 중세 시대에 마녀들을 이 십자가에 매달고 화형을 시켰어요.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마녀에게 준 거죠. 근데 이게 이제 그 못지않게 온몸이 타들어가는 화형과 마찬가지의 맹독약으로 자기의 이복, 형제인 즉 김정남을 죽인 겁니다. 그래서 김정은이는 모든 사람을 다 제거했을 것이다. 그리고 남은 거는 김여정밖에 없는 겁니다. 근데 김여정이 지금 김정남을 대신해서 통치를 하고 있다? 굉장히 힘들 거다. 그래서 김여정은 얼마 있으면은 실권을 할 거다. 그리고 북한에 상당한 유고 상태가 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. 그래서 오늘 박지원이가 얘기했던 거는 박지원이가 워낙에 관종이고 또 정치인 출신이어서 뭐 언론에 대해서 또 박지원의 존재를 부각하고 또 국정원장으로서 첫 번째의 브리핑이니까 뭔가를 터뜨려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어서 한 거다.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북한의 유고 상태라든가 북한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예고편을 때린 거다. 이렇게 제가 아는 그 학자분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른바 김여정이 문제가 아니라 김여정이 그동안 보여준 위상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남녀 평등이다 이런 말 하죠. 그래서 모택동이 이 지구를 세상을 절반을 지탱하는 건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남녀 평등인 걸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전인대 보세요. 또 인민대회 그 보세요. 북한이고 중국이고 여자들 별로 없어요. 공산주의 국가일수록 사회주의 정말 2단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여성의 주의는 낮았던 겁니다. 사회주의가 뭐 여성의 평등 아닙니다. 여러분. 사회주의의 색채가 한때 굉장히 강렬했던 프랑스도 여성의 지위가 유럽에서는 가장 낮았어요. 그래서 프랑스의 그 여성의 문제 이런 데서 시몬느 보바르가 제2의 성 어쩌고 저쩌고 한 거 빼놓고는 프랑스 여성들의 그 임금의 격차라든가 이런 건 유럽에서 가장 남자하고 차이가 났습니다. 그런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이 북한에도 남존 여비 사상이 아직도 강렬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북한에서 온 많은 탈북자 분들이 그걸 증언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절대로 김여정이라는 그 30 몇 살 된 여성이 통치하는 북한을 보고 있지는 않을 거랍니다.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겠는가?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는 북한 군부의 몇몇 그 핵심 그룹들이 중국하고 일종의 왔다 갔다 하는 즉 딜을 통해 가지고 김여정을 제거시키고서 북한의 군부가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.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. 자, 그런 점에서 여러분 북한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. 지금 북한은요. 내일 당장 김정은이 죽었다고 해갖고 장송국이 울려 퍼져도 전혀 신기하거나 전혀 쇼킹한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다. 김정은의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데서는 미국에서 굉장히 이거는 위태위태하다고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. 지금 김정은이를 보십시오, 여러분. 그 숨도 헐떡거리고 아베가 뭐 관저에서 뭐 몇 걸음에 걸었다, 뭐 여기에 숨을 몇 번을 쉬면서 걸었다. 아베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. 김정은의 이 상태는. 아베는 그나마 그래도 걸어서든 다니죠. 김정은이는 보세요. 연두 기자회견이 아니라 신년사를 할 때도 앉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마이크에서 굉장히 오디오 같은 거를 죽이고 뭐 이렇게 클리닝을 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헉헉거리는 숨을 내몰아시는 거를 미처 지우지를 못한 겁니다. 그 정도로 숨조차 제대로 못 쉬는 게 김정은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김정은이가 안정된 말하자면 권력 체제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위임 통치를 한다.
뭐 이런 식으로 하고 김정은은 건강하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즉 북한 변수에 대해서도 이 문재인 정권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, 여러분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, 북한의 유고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각자 도생하면서 여러분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. 북한에서 어느 날 선이 끊어져 가지고 김정은이 맨날 농담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. 너희들 그냥 우습게 알면은 우리 북한 주민들 그냥 200만 명만 그냥 남한에 서울에다가 풀어넣겠다. 이런 말 농담으로도 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준 놈도 있었다는 겁니다. 남한의 인사 가운데에서.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뭐 배 타고 오고 뭐 건너갖고 오고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기관총을 쏩니까? 어떻게 합니까? 독일에서도 동독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 서독 사람들은요, 동독 사람들이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을 안 했었다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은 빵과 돈만을 원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동독 사람들이 정말 그 벽을 넘어올 때 막 사살하고 동독에서 막 사살하고 이래도 넘어왔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순간 이 장벽이 무너지면서 마구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. 아직도 여러분 동독에는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. 다 서독으로 와갖고 밥벌이를 하느라고요. 지금 우리가 동독의 사태 또 통일은 됐지만 지금 서독이 이 통일의 위기를 얼마나 15년은 정말 한마디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이 독일이 지금 겨우 추스리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동독은요, 그 당시에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서요, GDP가 제일 높은 1등 국가였어요. 그리고 동독과 서독은 30년 동안요, 방송도 마음대로 봤었고, 그 다음에 왕래도 자유롭게 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통을, 경제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죠. 우리 시대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운명을 타고난 세대다. 이거를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일단 각자 도생하시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언제 어디서 병구가 일어나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태도 또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자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